보이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네모나고 딱딱한 그림책 속에 말랑말랑한 이야기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세종시 그림책 자원활동가들이 그림책과 목소리로 말랑말랑해지는 마음을 전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두 명의 DJ가 네 팀으로 구성되어 매주 월요일 밤 10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 달 만에 인사드립니다. 그림책 속에서 달콤함을 꿈꾸는 DJ 달보드레 벨라 이진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 속에서 마음속에 은하수를 찾는 DJ 미리네 이용미입니다. 지난주 새롭게 합류한 가치보험팀의 방송 잘 들으셨죠? 저는 재밌게 들었어요. 네, 저도요. 벌써 2월의 셋째 주입니다. 신년에 계획하신 일 잘 실천하시고 계신가요? 오늘 방송은 살짝 느슨해진 마음에 위로와 응원을 드리려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청취자분들과 한 권의 책으로 길게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음악 듣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가 부른 워커홀릭. 야, 너를 지금 묶어 안경을 벗어 던져 넌 지금 화가 났음 짜증이 났음 답장을 해주고 싶다가도 소화되는 말투들이 전혀 사랑스럽지 않아 시원한 맥주 한 캔 마시다 yeah 문득 스쳐 지나가는 어제 얘기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때려쳤어야 했는데 모두 손을 들어 beer cheers 아쉽지 않은 청춘답게 face it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모든 상황에 내다 보니 벌써 아침이 왔어 Everyday working 이러다가 죽겠네 But I love this right 이건 내게 맞지 바라기만 했던 up all night 머리 아픈 일들만 가득해 난 지금 거부하가 왔음 시원한 맥주 한 캔 마시다 yeah 문득 스쳐 지나가는 어제 얘기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때려쳤어야 했는데 모두 손을 들어 beer cheers 아쉽지 않은 청춘답게 face it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모든 상황에 내다 보니 벌써 아침이 왔어 지겹도록 같은 일상 속에 오늘만 살아가고 싶어져 겁먹지 마 Just face what you are doing yeah 시간이 없어 모두 소리 질러 feel this yeah 두렵지 않은 청춘답게 face it 웃음조차 나오지 않는 모든 상황에 내다 보니 벌써 모두 손을 들어 beer cheers 아쉽지 않은 청춘답게 face it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모든 상황에 내다 보니 벌써 아침이 왔어 아침이 왔어 오늘 이야기할 책을 미리네님께서 적극 추천해 주셨지요. 추천하실 때 행복한 목소리 아직도 생생합니다. 덕분에 또 하나의 좋은 책을 열심히 연구하였는데
어떻게 이런 좋은 책을 발견하셨나요? 매번 대형 서점에 갈 수 없지만 온라인 사이트 그림책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책을 검색해보고 보고 싶은 그림책은 바로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고 있으면 무인대출 예약을 해서 보고 없으면 희망도서 대출 신청을 해놓고 기다려서 봅니다. 그러다 정말 좋은 책은 주문해서 소장하고요. 오늘의 그림책도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산기획에서 펴낸 존 스텝토 글 그림, 최순희 옮김, 높이 뛰어라 생쥐입니다. 저는 오늘 소개할 그림책의 제목이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높이 하이픈, 뛰어라 하이픈, 생쥐. 하이픈은 낱말을 합치거나 음절을 나뉠 때 쓰인다고 하니 책의 제목은 생쥐의 이름인가? 생각해 보았답니다. 표지의 그림에서도 생쥐가 꽃 위를 뛰어 올라 있어요. 표지는 올리브색의 하드커버이고 액자 프레임 안에 그림이 연필로 그려져 있습니다. 연필 담채화로 그려졌다고 하네요. 담채화란 물감을 10개 써서 그린 그림으로 정의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수묵 담채화잖아요. 연필로 담채화처럼 표현해서 연필 담채화 기법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목탄 연필로 그려졌으며 간결하면서도 세밀한 스케치, 명암의 표현으로 그림이 생동감 있게 느껴져 자꾸 눈이 갑니다. 처음엔 글을 쭉 읽고 후에는 그림을 몇 번이나 살펴보았어요. 전 책을 구매하였는데 책의 질감을 느끼고는 사실 했거든요. 그림도 연필이니 흑백에다가 어릴 적 읽던 위인전의 질감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질감과 연필이 그림을 매혹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글 없이 그림만 보니 숨바꼭질도 찾아냈답니다. 저 역시 내돈내산한 그림책의 하나가 되었어요. 눈을 감고 있는 생쥐의 모습이 책을 보지 않았을 때는 그냥 미소 짓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의 두려움에 눈을 질끈 감은 건가 싶기도 했고요. 제목이 높이 뛰어라 생쥐였으니까요. 뛰어오를 때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생쥐가 웃는 것으로 느꼈는데 그림 하나로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게 그림책의 묘미. 정말 재미있어요. 그리고 뒷표지에 사실적으로 묘사된 생쥐의 그림과 글귀에 매료되었다고 할까요? 내 가슴에 희망이 있는 한 머나먼 땅에 꼭 닿게 될 거야. 그렇네요. 저는 뒷표지 그림 지금에서야 제대로 보았어요. 너무 귀여워요. 눈동자가 어쩜 살아있는 것 마냥 반짝반짝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생쥐의 눈빛이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저희 집에 그 까만 골든 햄스터를 키우거든요. 그런데 밤만 되면 그렇게 탈출을 시도해요. 120리터 케이지에 갇혀 사는 게 가엾긴 한데 놓아줄 수 없는 마음도 참 안 좋아요. 매일 밤 계속해서 쉬지 않고 탈출하려고 시도하는 저희 햄스터의 그 굳센 의지가 떠올려지면서 이 책에 더 끌렸던 것 같아요. 어머나, 집사님이셨어요? 네. 햄스터의 마음과 생쥐의 마음이 같은 것일까요? 생쥐라는 동물이 큰 세상에서 보면 매우 작은 동물인데 이런 동물이 머나먼 땅으로 출발하게 한 이유가 희망일까요? 희망일 것 같아요. 희망을 갖게 하는 건 뒷표지 그림 위에 빨간색으로 써 있는 용기와 믿음에 대한 마법 같은 이야기 이렇게 써 있는데 딱 그 이유 아닐까요? 저의 손이 무서우면서도 매일 밤 벌벌 떨면서 매번 올라오는 햄스터의 그 용기가 떠올려졌고 그 용기는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생기는 희망 아닐까 싶네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그림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Wonder Why 경서가 부릅니다.
Wonder why 넌 왜 여기 내 맘에 작은 바램만 남겨둔 채 Far away 한때 피워낸 꿈처럼 아른거리듯 사라져가 수많은 밤 셀 수 없는 떨림 처음 그때처럼 날 뒤흔들고 점점 더 널 바라게 되고 익숙해져 갈 때쯤 다시 낯설어져가 너를 떠나보낼 수 없는데 Wonder why 넌 왜 여기 내 맘에 작은 바램만 남겨둔 채 Far away 한때 피워낸 꿈처럼 아른거리듯 사라져가 Oh, 이제는 날 바라보지 않는 너의 차가워진 품속의 기대 애써 웃음을 지어봐도 바보 같은 모습이 처연한데 너를 떠날 수도 없는 나 I don't want to love you like I used to 이미 늦어버린 걸 알지만 I don't want to love you like I used to 두 눈 감아 널 지워본다 Wonder why 멀리 떠나갈 듯이 내게 뒤돌아서 보지마 Far away 한때 비워낸 꿈처럼 아른거리는 네 모습만 Wonder why 넌 왜 여기 내 맘에 작은 바램만 남겨둔 채 Far away 한때 피워낸 꿈처럼 아른거리듯 사라져가 Wonder why 넌 왜 여기 내 맘에 작은 바램만 남겨둔 채 바보 같은 내 맘은 널 그리다 또 하루를 지새우겠지 높이 뛰어라 생지는 늙은지들에게 들은 머나먼 땅에 대한 꿈을 향해 떠난 생쥐가 덤불, 강, 사막, 들판, 산을 지나 머나먼 땅에 도착한다는 생쥐의 꿈과 모험에 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요술개구리를 만나 새로운 이름을 얻고 잠시 지쳤을 때 늙은 생쥐를 만나 덤불 속에서 지내다 뱀의 위험을 겪고 들소에게는 자신의 눈을, 늑대에게는 자신의 코를 주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요. 그러다 머나먼 땅에 도착했을 때 다시 요술개구리를 만나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생쥐였다가 요술개구리 생쥐를 만나면서 이름을 얻잖아요. 요술개구리는 생쥐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생쥐라고 했을 때 그건 이름이 아니잖아 하며 폴짝 뛰는 생쥐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모습에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생쥐는 기어다니는 게 일반적인데 생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폴짝 뛰는 생쥐 이렇게 이름을 주니까요. 저는 미국 인디언 옛 이야기라고 해서 아 맞다 인디언들은 이름을 이렇게 붙였었지 했어요. 옛날에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한 영화 늑대와 함께 춤을 떠올리면서요. 저는 인디언 문화를 잘 몰랐고 사실 늑대와 함께 춤을 영화도 몰랐어요. 그래서 동물에게 의인화하여 이름을 만들어주는 게 생소했고 생쥐는 생쥐라고만 생각한 저희 생각에 놀랐어요. 저도 너무 옛날에 봐서 내용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전쟁 영웅이던 주인공이 인디언 부족에게 스며들어
평화를 사랑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늑대와 함께 춤을 이런 이름으로 새롭게 살게 된다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작년에 30년 만에 재개봉되기도 했었다네요. 인디언 문화에 대해 조금 찾아봤는데 동물들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림책을 보니 처음에 받았던 충격은 없어지고 재미있고 그림 안에서 안 보이던 것들도 보이고 좋았어요. 책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옛날 큰 강가의 덤불에 어린 생쥐가 살았습니다. 어린 생쥐는 낮에는 다른 생쥐들과 먹이를 찾아다니고 밤이면 한데 모여 늙은 생쥐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 부분은 인디언들의 생활 모습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 같았어요. 겨울이면 인디언들은 밤에 모여 앉아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해요. 높이 뛰어라 생쥐도 그 이야기들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고요. 어린 생쥐가 좋아하는 이야기는 머나먼 땅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나뭇가지 위에 생쥐와 하늘을 나는 새의 그림이 머나먼 땅을 새가 상징하는 건지, 머나먼 땅은 위험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건지 처음엔 잘 모르겠더라고요. 새는 생쥐에게는 뱀처럼 천적일 테니까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생쥐는 머나먼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하지만 강을 건널 수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생쥐에게 건너기 힘든 강. 그건 어쩜 내가 어쩔 수 없는 나의 환경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 환경에 굴복하느냐. 그걸 어떻게 해서든 극복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느냐가 앞으로 이야기겠구나 하고요. 그러다가 요술개구리를 만나죠. 그리고 제가 충격을 받은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름을 물어본 요술개구리는 생쥐는 이름이 아니라며 여행길에 도움이 돼 폴짝 뛰는 생쥐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붙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뭐 선생님, 그 밖에 또 누군가 우리의 재능을 알게 해주기도 하고요. 요술개구리는 나의 재능을 찾게 도와주고 건널 수 없는 강까지 건널 수 있게 도와주는 독립된 인격체가 되기까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을 상징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강을 건넌 후 요술개구리가 말합니다. 뒷표지에 나왔던 바로 그 이야기. 내 가슴에 희망이 있는 한 머나먼 땅에 닿게 될 거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던 생쥐는 마른 땅 사이로 흐르는 시내에 이르렀을 때 뚱뚱한 늙은 생쥐를 만납니다. 늙은 생쥐는 폴짝 뛰는 생쥐에게 참으로 괴상하게 생긴 뒷다리로군 하는데 폴짝 뛰는 생쥐는 이름과 함께 받은 선물이라면서 자랑스러워해요. 전 이 대화 역시 인상 깊어요. 늙은 생쥐는 판단을 하였고 폴짝 뛰는 생쥐는 감정을 이성적으로 표현했잖아요. 늙은 생쥐는 고루한 사람이고 폴짝 뛰는 생쥐는 자기 개발을 하는 진취적인 사람 아닌가 생각해 보았어요. 네, 저도 폴짝 뛰는 생쥐의 뒷다리는 꾸준하게 자기 개발을 통해 발달된 우리의 그 무엇인가가 아닐까 싶었어요. 늙은 생쥐는 천적인 뱀이 올 수 없는 곳에서 은둔 생활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을 찾아 이루려고 살아가기보다는 살다 보면 그 꿈은 희미해지고 현실에 안주해서 그냥 흐르는 대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뚱뚱해진 자기 모습에 생쥐는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늙은 생쥐는 뱀에게 잡아먹혀요. 뱀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위험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각종 사고, 병, 어떻게 생기는지 알고는 있지만 나는 그걸 피해갈 거란 생각하며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위험이 가까이 다가왔을 땐 미처 알지 못해 늙은 생쥐처럼 피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꿈을 갖고 있고 희망이 있어야 생리적인 것 이외의 호기심 등이 활동적인 움직임으로 뱀, 바로 위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삶은 목숨까지 연장할 수 있다 생각하게 되었어요. 와,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 주변을 더 돌아보게 되었답니다. 1부 끝곡 임창정의 소확행 듣고 말랑말랑 더하기에서 만나요. 내가 꿈 찾아 행복 찾아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만나버린 괴로웠던 순간들 또 한 달 지나가리라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퇴근길은 편의점 4개에 만원인 캔 맥주 원푸런 과자 2번 기다릴 울량이 통조림 간식 하나 세상 편한 차림으로 침대 위에 걸터 앉아 최신 업된 영상 본다 눈호강에 입속 가득 찬 단짠의 조화 내가 꿈 찾아 행복 찾아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만나버린 괴로웠던 순간들 또한 다 지나가리라 즐길 수 있을 거야 너는 좁은 방에 매트 깔고 생전 처음 해본 요가 체중계에 올라서서 어제와 같은 몸무게에 안도하며 배달앱에 간구식당 요리조리 찾아보고 또 조리요리 찾아보고 이런 맛에 살지 내일도 일하러 간다 내가 꿈 찾아 행복 찾아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만나버린 괴로웠던 순간들 또한 다 지나가리라 즐길 수 있을 거야 너는 인생이 별건가요 똑같아요 열받고 힘들면 한잔하고 꿀잠 자고 그러다 후고 내가 꿈 찾아 행복 찾아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만나버린 괴로웠던 순간들 또한 다 지나가리라 즐길 수 있을 거야 내가 꿈 찾아 행복 찾아 하루하루 살아가다 만나버린 고민들 또한 다 지나가리라 즐길 수 있을 거야 너는 말랑말랑 더하기. 오늘의 말랑말랑 더하기 코너에서는 앞서 언급되었던 그림책 박물관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리네님께서는 그림책 박물관을 어떻게 아시게 되었나요? 저는 세종시 평생교육원에서 그림책 놀이지도사 수업을 들으며 강사님께서 알려주셔서 알았어요. 아, 그러셨군요. 저는 그림책 모임에서 저 혼자만의 고민을 넌지시 이야기했는데 일찍이 관심 있으셨던 분께서 그림책 박물관이라고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하면서 알려주셨어요. 그림책 박물관은 어린이 책이 아닌 독자적인 장르로 그림책을 다루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출판사, 주제, 연령대 등으로 잘 나뉘어져 있고 수상작 모음, 추천 그림책 등 다양한 섹션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또한 국내 신간 그림책, 번역 신간 그림책 분류도 되어 있어 그림책 정보를 편하게 알 수 있답니다. 독자적인 장르로 보니 그림책의 다양성이 더욱 눈에 들어와요. 독서가들 사이에서 좋아하는 책을 몇 번 다시 보면 독서하는 시점에서 내 연령, 상황 등에 따라 새롭게 보인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림책 독서는
독후 감정이 더욱 깊게 느껴진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림책 박물관 활용 방법으로 오늘의 책과 비슷한 결의 그림책을 찾아보았어요. 키워드 인디언으로 찾아보았고 그중 들소가 된 인디언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폴 고블 글 그림, 번역 정영목, 출판 비룡소입니다. 칼 데코상, 레지나상 수상 작가인 폴 고볼은 인디언 문화를 꾸준히 연구해 오셨다고 해요. 그림에서도 인디언 문화를 잘 표현해 주시려고 노력하신 것 같아요. 인디언의 복장과 장신구, 따은 머리, 천막 문양 등 고유 문화가 초원과 꽃, 들소 등 자연과 어우러져 표현되어 있습니다. 각 장면마다 다른 구도로 그려진 그림은 이야기의 내용에 긴장감, 심리 변화, 신비감 등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어요. 책의 내용으로는 인디언 남자가 여자로 변한 들소와 사랑에 빠져 결혼하고 아들을 낳는데 여자와 아들은 남자의 친척들에 의해 쫓겨나고 이 사실을 알고 쫓아간 남자가 용기와 지혜로 여자와 아들을 찾아내어 결국 들소가 되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꼭 줄거리가 늑대와 함께 춤을과 비슷하네요. 책의 도입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디언들에게 들소는 생명의 근원이었습니다. 인디언들은 이 이야기를 되풀이하면 들소에게 미안함을 덜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 이야기는 인디언들이 들소에게 계속 몸을 내어달라고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라고요. 인디언들은 인간의 편의 때문에 희생된 동물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나 봐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모습을 인디언 옛 이야기들은 잘 녹여 전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을 계기로 인디언 옛 이야기에 너무 매료되었어요. 우리나라 옛 이야기는 마무리가 권성징악으로 대부분 생각되는데 인디언 옛 이야기는 지혜, 용기, 희망 같은 마음에 든든한 씨앗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꼭 읽어줘야겠다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네요. 저도 찾아봐야겠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이의 꿈 듣고 2부에서 만나요. This is my song for you.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나눠주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을 이루려고 사네. 어떤 이는 꿈을 잊은 채로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은 없는 거라 하네.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 이처럼 많은 개성들 저마다 자기가 옳다 말을 하고 꿈이란 이런 거라 말하지마.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 않나. 나는 누굴까 내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나무 어떤 일은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은 이런 거라 하네.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세종시 그림책 자원 활동가들이 그림책과 목소리로 말랑말랑해지는 마음을 전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2명의 DJ가 4팀으로 구성되어 매주 월요일 밤 10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폴짝 뛰는 생쥐는 들판에 이르러 독이 든 시냇물을 마셔 눈이 멀어버린 들소를 만나요. 들소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죠. 눈이 보이지 않으니 먹을 풀과 마실 물을 찾을 수 없어 곧 죽게 될 거라고요. 폴짝 뛰는 생쥐는 들소에게 자신의 시력을 줘요. 들소는 너무 신나하죠. 그리고 들소에게 생쥐의 눈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새 이름을 얻은 생쥐의 눈은 자신의 밑에서 폴짝폴짝 뛰어가라고 해요. 하늘의 그림자들이 보지 못하게 산까지 데려다 준다고요. 그림 속에서는 새 한 마리가 들소와 마주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산을 같이 가지 못하는 미안함을 나타내는 생쥐의 눈에게 폴짝 뛰는 생쥐는 길이 있을 거라고, 내 가슴에는 희망이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길을 가다 늑대를 만나요. 처음엔 두려움에 얼어붙었지만 용기 내어 길을 묻는데 늑대는 냄새를 맡을 수 없어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해요. 그리고는 자신의 처지를 들소처럼 비관하죠. 코 없이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살기 어려워 여기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요. 폴짝 뛰는 생쥐는 이번에도 같이 가슴 아파하며 늑대에게 자신의 코를 줍니다. 그리고 생쥐의 코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늑대는 너무 기뻐하며 보답으로 하늘의 그림자로부터 눈에 띄지 않게 자신의 밑에서 뛰어가라고 합니다. 그림 속에서는 들소와 함께한 새보다 큰 새가 있고 늑대가 멀리서 지켜봅니다. 머나먼 땅에 이르러 헤어지면서 생쥐의 코는 걱정하죠. 눈과 코 없이 어떻게 가겠냐고. 폴짝 뛰는 생쥐는 이번에도 길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들소와 늑대는 생쥐에게 천적인데 왜 도와줬을까 싶어요. 하지만 도와줌으로 인해 하늘의 그림자로부터 보호되어 머나먼 땅에 도착하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서로 돕고 도와주며 살아가야지 혼자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들소와 늑대를 보며 각자의 힘든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살아가는 힘은 서로 돕고 도와주는 친구, 가족이 있어서가 아닐까 싶었어요. 천적이라고 생쥐가 숨기만 했다면 아마 머나먼 땅에 도착을 못했을 것 같고요. 그렇네요. 혼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아마 그 스트레스 때문에도 없던 병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이라 더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들소와 늑대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부모님이 생각났어요. 자식을 키우면서 모진 풍파를 견뎌내시다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고 점점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에서 상실감을 느끼며 사실 수도 있는 우리의 부모님이요. 아, 그렇네요. 저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생쥐가 들소에게는 눈을, 늑대에게는 코를 주는 모습은 중년 이후에 우리가 부모님의 병간호나 또 부양을 하면서 부모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그 시기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땐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눈물 나더라고요. 저도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머나먼 땅에 도착한 눈과 코를 잃은 생쥐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제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하고요. 그리고 그때 요술개구리가 다시 나타나서 생쥐를 위로해 주죠. 막상 자신의 꿈이었던 머나먼 땅에 도착했지만 생쥐는 눈과 코를 잃었으니 그 마음이 어떨지 너무 마음 아파요. 이 부분은 책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폴짝 뛰는 생쥐야, 넌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다. 자, 높이 뛰어 올라라. 요술개구리가 명령했습니다. 그림은 책 앞표지 생쥐의 모습입니다. 생쥐가 눈을 감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있는 그림입니다. 요술개구리가 넌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다 하는 장면에서
개구리, 바로 옆에 생쥐가 그려져 있는데 저는 꼭 개구리가 생쥐를 안아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네요. 토닥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 그림에서 생쥐의 죽음을 표현한 게 아닐까 싶었어요. 머나먼 땅에 도착한 생쥐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늙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폴짝 뛰어오르는 생쥐의 모습은 생쥐의 영혼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태양빛을 받으며 폴짝 뛰어오른 생쥐는 들소와 늑대가 생쥐에게 눈과 코를 얻고 기뻐했던 것처럼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리고 요술개구리는 생쥐에게 새 이름을 줍니다. 어떤 이름일지는 그림책으로 확인해 보세요. YB의 안아줄게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작은 상자 속 세상에는 무지갯빛 말들이 날아다녀 후하고 뱉어낸 그대 한숨도 노을 속으로 스며들어가 어느 시리던 겨울날에 이별보다 슬픈 노래를 들었지 우리의 굳은 약속도 그렇게 거짓말처럼 사라져갔어 하지만 우리 사랑은 달라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 안아줄게 따뜻하게 널 감싸줄게 항상 같은 자리 항상 같은 맘으로 여기에 있을게 Oh I promise you oh. 누구에게도 못했던 말들 다 들어줄게 저 달님처럼 안아줄게 따뜻하게 널 감싸줄게 항상 같은 자리 항상 같은 맘으로 여기에 있을게 Oh I promise you 안아줄게 따뜻하게 널 감싸줄게 항상 같은 자리 항상 같은 맘으로 여기에 있을게 Oh I promise you oh. 그림책을 좋아하는 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말랑말랑 그림책에서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서 말랑말랑 그림책을 찾으시고 듣고 싶은 노래나 그림책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녹음 방송이기에 한 달 정도 여유 있게 기다려주세요. 또 함께 그림책 활동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글을 남겨주세요.
말랑말랑 그림책은 출판사로부터 그 어떤 청탁이나 원고료 등을 받지 않습니다. 그림책을 사랑하는 자원 활동가들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미리네님께서는 생지가 요술개구리의 도움으로 높이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고 죽음 후에 생지의 영혼 같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다르게 생각되었어요. 성취한 후에 성취감 같은 감정으로 표현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해에 속해지는 것 마냥 환한 빛으로 뛰어오른 생지가 너무 부럽기도 하고 이런 경우의 감정을 느껴보았나? 하는 등 저희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 보았어요. 저도 처음 봤을 때 죽음을 바로 떠올린 건 아니에요. 철학적 의미가 많이 숨겨져 있는 그림책이라 몇 번을 다시 보고 혼자 있을 때 곱씹어 보면서 의미를 나름 해석하곤 했거든요. 저는 천주교 신자라 그런지 배운 교리대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천주교는 영생을 이야기하니까요. 아, 저는 죽음을 이야기하셔서 환생을 이야기하시는 건가 생각했었어요. 요술개구리는 정말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부모도 될 수 있고 스승도 될 수 있고 또 종교적 의미의 신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지의 모험을 도와주고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 마지막을 또 도와주지 않을까 싶었어요. 마지막 장에 머나먼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노라. 이 구절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영생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물론 인디언 옛 이야기니까 다른 의미겠지만요. 앞서 말랑말랑 더하기에서 제가 말한 책을 몇 번 다시 보면 독서 시점에서 내 연령, 상황 등에 따라 새롭게 보인다는 그 말이 지금 딱 맞네요. 그림책을 보면 새가 계속 중간중간 나옵니다. 숨은 그림 찾기 같기도 했어요. 처음엔 생지만 집중해서 보게 됐거든요. 맞아요. 저도 나중에 새를 다시 찾아봤어요. 머나먼 땅을 찾으러 생쥐가 떠날 때 하늘의 그림자로 한 마리, 요술개구리의 도움으로 강을 건너 시내에 이르렀을 때 하늘 그림자로 네 마리. 그동안은 정말 하늘의 그림자로 표현되었지요. 네. 그리고 들소가 생지에게 눈을 받고 생지를 자기 밑에서 뛰어가라고 하며 동행을 하기 전에 들소와 마주한 새, 하늘의 그림자의 실체를 보여주죠. 그리고 늑대가 생쥐에게 코를 박고 자기 밑에서 뛰어가라고 하는 장면에서 조금 더 크게 새가 그려져 있어요. 마지막 새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예상하고 계실 듯 하네요. 정말 함께 청취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 그림책을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저희 둘의 관점이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다른데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느끼지만 미리네님과 이야기하면서 그림책을 보니 너무 좋네요. 네, 저도 혼자 볼 때보다 훨씬 재밌고 좋네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마음이 맞는 친구분들과 그림책 한 권을 정해놓고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누구에게도 말 못할 자신만 아는 마음의 이야기를 스스로에게도 하시고 또 적당히 사람들과 나누시면서 치유의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요. 저는 그림책으로 혼자 마음의 이야기를 꺼내보는데요. 오늘의 그림책에서는 현재의 나의 위치를 생쥐에게 비유하자면 어디인가 해봤어요. 전 아직 늙은 생쥐의 이야기를 듣고 머나먼 땅을 꿈꾸는 생쥐의 위치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생쥐처럼 용기를 내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제 모습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요즘 한참 뒤늦게 꾸게 된 꿈 때문에 늙은 생쥐의 덤불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뛰쳐나온 생쥐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미리네님 열심히 폴짝폴짝 뛰실 일만 남았네요. 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리네님을 위해서 또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계실 우리 청취자분들과 저 달보들의 벨라를 위해서 선곡해봤습니다. 세븐틴의 유닛이죠.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마지막 곡으로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Fighting
해야지 Friday 불사 일어나야지 아침인데 눈 감았다든 해가 춘천인데 아침밥은 패스 10분 더 자야 돼 Take a coffee 스토리 속에 것들은 다 왜 잘나 보여 나왜 또 왜 아등바등 또 왜 이리저리 쳐왜 우린 다 이어폰 꼽은 좀비 필요해 모두 다 텐션업 펌핑 힘을 좀 내어보자 우린 여러분의 보석순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지 못하겠어 Friday Don't give it up never give it up yeah Friday 우리 부석순 Friday 스토리 속에 친구들은 다 왜 잘나 보여 나만 왜 왜 아둥바둥 또 왜 이리저리 저왜 우린 다 이어폰 꼽은 좀비 필요해 모두 다 텐션업 펌핑 힘을 좀 내어보자 우린 여러분의 보석순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지 못하겠어 Friday Don't give it up never give it up yeah Friday Okay. 모닝 카페인은 디카페인 일찍 일어나니 기분 뭐같지 철없이 부재중 전화 제끼고 dance with my laziness 부분 등 팔다리 전부 다 팬이 Ooh I feel like I'm 17 이런도 못해만 되는 불행과 같이 살기에는 내 시간이 너무 아깝지 man Y'all don't deserve it Unfortunate is unnecessary 알다시피 인생은 원래 그지 같아 그러니 조금만 힘을 내 구겨진 인생을 연주하는 우린 비율의 베이르베인 차분히 다 막장을 연주해 We got plenty more pages left to play 올라갔다 내려가는 주식같이 알다가도 모르겠는 인생 뭐같지 한 템포 쉬고 물 한 모금 마시기 자 여기서 비타민 A, B, C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 노래 네 옆에서 불러주겠어 힘내지 못하겠어 Friday Don't give it up man Don't give it up yeah Friday 우린 부석순 지금까지 저희의 느낌과 생각을 이야기해 드렸는데 출판사 서평을 읽어 드릴게요. 미국 인디언 옛 이야기로 존 스텝토가 다시 쓰고 그렸으며 칼데코삭 영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한 어린 생쥐의 꿈과 모험을 다룬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귀감이 되었지요. 생쥐가 꿈을 향해 나아가면서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맞닥뜨리며 눈물을 흘렸지만 끝내 희망을 놓지 않고 자신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한 동물들을 위해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며 희생하는 모습은 독자들에게 커다란 감동과 깨달음을 줍니다. 나아가 숭고한 믿음과 자신의 희생으로 꿈을 넘어 그 이상의 보람과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림책을 낭독하지 않은 관계로 오늘은 가장 마음에 와닿는 한 문장 소개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길이 있을 거예요. 제 가슴 속엔 희망이 살고 있거든요. 라는 문장이에요. 흔들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문장으로 나를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머나먼 땅에 도착해 울고 있는 생쥐에게 요술개구리가 해주는 말이 저의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그래, 울지 마라. 남을 돕는 마음씨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되었지만 그런 동정심과 희망 덕분에 이 머나먼 땅까지 올 수 있었잖니. 우리가
꿈을 위해 열심히 살다 그 꿈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지금까지 열심히 산 우리에게 괜찮다 말해주는 것 같아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장이 와 닿으실까요? 궁금해지네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그림책은 도서출판 다산기획, 존 스텝토 글 그림, 최순희 옮김, 높이 뛰어라 생쥐입니다. 자, 이제 눈으로 담아보세요. 지금까지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 달보들의 벨라 미리네였습니다. 오늘도 말랑말랑한 밤 되세요. 택시에서 자가용 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어깨는 축 처지고 다리는 쑤셔오고 머리는 천근만근 마음도 누르는데 내 속삭임으로 행복의 주문 걸어 그대 맘을 밝혀줄게요.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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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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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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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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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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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에서 택시에서 자가용 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무엇을 떠난 사무실에 홀로 앉아 한숨 쉬면 늦게까지 끙끙대나요? 사랑은 언제 해봤는지 외로움에 답답함에 또 그냥 버텨내나요? 내 속